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내산 직장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일머리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구분하는 영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질문을 받았는데요. 직장에서 일머리가 없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으셨대요. 그래서 이 일머리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셨는데, 이 일머리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 그러면 저는 일단 자가진단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10가지 항목을 준비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것만 하나씩 손병호 게임처럼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일단 먼저 파악부터 해보겠습니다. 1번, 업무의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는가. 이거는 직장 상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거래처 A씨한테 전화 좀 해봐. 혹시 이거 확인하려고 전화하시는 거세요? 응, 맞아. 그거 데이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직원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어떤 핵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2번, 우선순위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가. 우선순위는요, 지금 당장 너무 급한 미팅이야. 근데 상사가 막 이렇게 와가지고 미팅 자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어제 시키신 거 지금 아직 마무리 다 안 돼서, 아니 지금 당장 미팅인데 그거를 먼저 줘야지,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빠르게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3번째,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이게 약간 필요한 일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해요. 시키는 대로 무작정 다 하는 애들은 나중에 독박 쓰기가 쉽습니다. 이러면 일머리가 없고 좀 답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네 이렇게 하면은 일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꼭두각시가 되는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4번째는 본인에게도 좋지 않은 습관이기 때문에 일단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정말 이게 이 회사, 이 업무에 필요한 일인가에 대해서 구분할 줄 아는 능력, 이게 필요합니다. 4번, 일을 하다가 막히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노력하는가.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일을 하다가 막히면 자기 혼자 끙끙거리면서 세워라 내어라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조금 내가 핑거 프린세스가 되더라도 빨리빨리 물어보고 뭐 자료 찾아보고 해가지고 이 일을 빨리 넘겨야 되거든요. 근데 그 넘기는 능력이 없으면은 다음 일을 또 해야 되는데 그걸 못 잡기 때문에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 막혔을 때 혼자서 끙끙 앓느냐 아니냐를 했을 때 상대방한테 질문을 하고 빠르게 넘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되는 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접어주시면 되세요. 5번, 실수가 반복되느냐. 똑같은 실수 맨날 반복하는 사람 너무 답답하죠. 그거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냥 계속 한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부주의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실수를 줄여나가는지에 대해서 접어주시면 되세요. 6번, 융통성이 있는 사람인가 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을 하다가 뭔가 딱 막혔을 때 직장 상사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럼 그 일을 내가 자체적으로 잘 융통성 있게 스무스하게 잘 처리하는지,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상사한테 나중에 보고를 해줘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게 바로 융통성입니다. 7번, 네, 일을 맡겼을 때 너한테 맡기니까 훨씬 낫다라고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는 사람인가. 너한테 일을 시키는 게 훨씬 더 나아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사람인가. 여기에 접어주시고요. 8번째, 업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세요? 아니면은 이러이러한 문제니까 이렇게 처리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세요? 남을 탓하기보다는 원인을 분석하는 사람이 맞나요? 여기에 접어주세요. 자, 9번, 시간 관리와 마감 준수를 잘 하는가.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간 관리 잘 하시나요? 그리고 마감 시간 잘 지키시나요? 네, 그럼 접어주세요. 10번, 난 이런 자료는 받아본 적이 없어. 너 진짜 일 처리 잘하는구나. 이런 정말 극찬 같은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있다 하면은 10번도 접어주세요. 끝났습니다. 여기에서 8개 이상 잡으신 분은요, 진짜 일을 엄청 잘하시는 분이세요. 프로 일잘러라고 볼 수 있고요. 5개에서 한 7개 정도다. 기본적인 것은 잘 충족이 되어 있는데 약간 업그레이드가 좀 더 필요한, 아직은 더 올라가야 되는 길이 좀 남아있는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4개 이하다 이러면은 이분이야말로 일머리가 조금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나는 일머리 없는 사람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국내산 직장인 채널이잖아요. 자체 AS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물론 제가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체 AS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자가 조치하는 방법. 일단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요, 조용히 질문을 계속하세요. 개인 메신저든 직장 동료들한테 필요한 질문을 소문이 그렇게까지 많이 새어나가지 않을 만한 사람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방금 과장님이 해줬던 말 이거 맞죠?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리체크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방법을 조금 우회하는 거죠. 그리고 2번째로는 내가 실수한 거를 복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집에 가는 길에 내가 만약에 이렇게 판단력이 흐려져가지고 이런 경솔한 짓을 했어, 아니면 이런 실수를 했어, 그러면은 이후에는 한 번 더 생각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내가 만들 거야 라고 다짐을 해야 그게 내 머릿속에 각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비슷한 실수를 안 하게 됩니다. 이제 3번째, 이 관찰력이라는 건데요, 일을 잘하는 동료가 한 명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 회사에서 나름 인정받는 애들이 있거든요.
걔가 하는 행동을 조금 따라하세요. 이 전교 1등 따라하기 수법인데요. 그 사람을 잘 관찰해서 그 사람의 루틴대로 똑같이 따라하면은 좀 N만큼은 커버를 칠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제일 잘하는 방법인데요. 네 번째, 요약을 좀 해보세요. 요약해서 되묻는 방식을 채택하세요. 직장 상사가 이렇게 해 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이해력이 좀 딸려요. 이거 진짜 내 비밀이라서 내가 말하면 안 되는데 저도 알죠, 제 단점. 저는 이해력이 딸려서요. 들으면 바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장님, 아까 말씀하신 게 이렇게 돼서 이것 때문이니까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라는 말씀 맞으시죠? 맞아.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리가 안 될 때는 넘버링을 붙입니다. 1번, 여기 관련 건에 대해서 이거 이렇게 일 처리 맞습니까? 2번, 여기 관련 건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했을 때는 상황이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좀 더 괜찮으실까요?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붙여서 하나하나 다 질문해요. 사실 저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누락되진 않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는 편입니다. 5번째, 이거는 일 잘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씩 갖고 있을 거예요. 업무를 하는데 중요도를 체크하는 거. 중요한 업무를요, 저는 하루 그 일일 업무 일지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 일지를 엑셀로 뭐 해야 돼 이거를 다 목록에 적어요.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걸 다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해 놓거든요. 그래서 그 중요한 노란색을 처리하면은 노란색을 없애요. 약간 이런 식으로 방식을 하고 볼드 처리를 해서 중요한 일이 끝났다라는 그 부분은 볼드 처리를 해요. 약간 조금 더 두껍게 만들어서 이거는 중요건이었는데 이렇게 처리됨,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엑셀에다가 메모까지 남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그 중요와 우선순위를 정해서 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제가 그 일 잘하는 방법 그런 영상 올렸을 때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했었죠. 그것은 사람은 어떠한 설명을 듣고 내가 무언가를 이해했을 때 사실 그게 완전히 통달이 되거든요. 사람을 만날 때도 똑같아요. 만약에 내가 연인을 만날 때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설명을 듣고 그 감정을 이해했을 때 이 사람이 하는 행동들도 이해가 되고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면은 연애를 할 때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피할 수 있고 이러는데 이런 이해와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이럴까? 저럴까? 어떨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막 하면은 잘 안 됩니다. 어떤 일이든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늘 내가 하는 일들의 원인, 그리고 결과, 이유 이런 것들을 꼭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노력을 했는데 일에도 일을 못한다는 피드백을 받고 있어. 그러고 있어. 근데 내가 봐도 내가 좀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해. 그러면요, 이건 진짜 친한, 내가 사랑하는 내 친동생, 가족, 친구 이런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인데 마지막 최후의 방법입니다. 정신승리. 내가 늘 그 주인공이 될 순 없어요. 나도 머리가 나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알지, 나.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일 잘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하도 많이 얘기해서 되게 그런 척 하는 거지만 실제로 저도 업무하면서 실수나 뭐 누락이나 이런 거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때는 조금 정신승리하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일머리가 없고 일을 못하는데 얘네는 나한테 월급도 주고 이 시간 동안 여기 앉아있으면 밥도 주고 다 하네? 땡큐?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은 의외로 다니는 거 조금 편합니다. 그리고 일머리가 없는 사람들 장점이 뭔지 아세요? 일을 그만큼 안 해요. 일머리가 지나치게 많다라는 그 피드백을 받는 친구들 자세히 보세요. 일 진짜 많이 해요. 어려운 일만 다 줘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머리가 터질 거 아니야. 근데 일머리가 없는 친구들은 그런 거 없이도 스무스하게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일머리가 많은 애들이 엄청 뒤지게 고생을 하다가 자기 혼자 막 지쳐가지고 제풀에 지쳐서 나가버려. 이러면은 또 이제 그게 더 큰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내 커리어도 오래 이어나갈 수 있고 나 일머리도 없고 이렇게 일도 못하는데 돈도 주고 밥도 주고 다 하네? 나중에 퇴직금도 생기고 연차수당도 생기고 다 하네? 약간 이렇게 하고 다니면 그것도 나름 괜찮다요? 예.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도 안 되면은 그냥 이렇게 마지막 정신승리를 한번 해보시고, 정신승리라는 게 의외로 살면서 되게 중요해요. 나의 멘탈 관리가 나를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이게 꾸준한 사람 진짜 무시 못한다는 게, 꾸준하게 성실하게 계속 살아간다는 거, 그것도 재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 더 키우는 방식이고요. 마지막 정신승리는요, 내가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좀 좌절감을 느끼거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치트키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제일 어렵고도 제일 나의 자존감을 지켜줄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머리 없는 사람들을 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과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자가 AS 방법,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안녕.